오늘의 잊을 수 없는 역사에서는 동북 항일연군의 항일전쟁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불을 쬐면 앞가슴은 따뜻해도 불어오는 찬바람이 등을 파고드네. 용사들이여 한마음으로 뭉쳐 눈강벌에서 적을 쓸어버리세. 이 가사는 그 당시 동북 항일연군 장병들의 악전고투하던 나날들에 대한 진실한 묘사입니다.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한 후 민간인 주도로 결성한 항일 무장대오들이 동북 전역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1936년 중국 공산당의 지휘하에 이들 항일 세력은 동북 항일연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후 유격전을 펼치며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일본군 병력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몸을 가릴 옷도 먹을 식량도 부족했으며 게다가 눈보라가 휘날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적들과 유격전을 펼쳤을까요? 올해 92세인 항일연군 여전사를 통해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펼쳐진 항일전쟁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波靠胸前暖，风吹背后寒，壮士 92세의 고령임에도 그 당시 항일연군의 노래를 부르는 이민 씨는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그는 400여 수에 달하는 항일연군 노래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런 노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항일연군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一唱，听众们掉眼泪了。哎呀，这些闺女们都去抗日救国了。 1936년에 이민 씨는 12살 어린 나이에 항일연군 통신연락병 리성 씨의 소개로 항일연군 대우에서 최연소 여전사가 됐습니다. 我就当炊事员都很高兴，我只要能够当个兵，当个参军就可以，没什么别的要求。那是36年的时候比较好的时候，但是老百姓还可以给我们运粮食。 같은 해 양징이, 자우상즈, 저우바우증 등은 공동 서명을 통해 동북 항일연군 통일 편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중국 공산당의 지휘하에 동북 항일연군은 제1로군, 제2로군, 제3로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중 양증이가 총사령관을 맡은 제1로군은 적들이 모이면 흩어지고 적들이 공격하면 후퇴하며 적의 약점을 파악해 하나씩 돌파하는 유격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는 군을 이끌고 일본군과 수백 차례에 달하는 전투를 치르며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항일연군의 유격 근거지가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1937년 가을에는 규모가 무려 3만 명에 달했습니다. 到了什么时候最困难呢？到了37年末、38年，敌人归屯兵后，老百姓和我们就切开了，不准我们联系。 식량 공급이 떨어지자 항일전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把老鼠给把它烧着吃了啊，那是很平常的事情了啊。最困难的时候，那就是吃树皮了，路上冻死、饿死的太多了。 1938년 하반기 동북에 파견된 일본군 병력은 8개 사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일본군은 방대한 병력을 투입해 동북 항일연군을 포위하여 토벌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11월의 어느 날 이민이 소속된 30명으로 구성된 여병소대가 수백 명의 일본군에 포위됐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이민은 전후의 엄호하에 몇몇 여전사를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설선에서 후퇴했다고 합니다. 血到膝盖，完了我又回头一看，没来，完了我就问啊，你们怎么？我一看他还有合影的有影，你们怎么还这话还没说呢？日本关东军骑兵已经把他们围上了，完了给我一支枪，手枪的咔。 적들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은 그 자리에 엎드렸다가 인근 나무 구멍에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적들이 자리를 뜨고 나니 날도 거의 어두워졌습니다. 起来以后我自己就到处去跑呗，找哪里有火光，我就去找哪里有自己的队伍。 온통 빙설로 뒤덮인 창바이산 지역에서 이민 씨는 홀로 이틀 낮과 밤을 꼬박 버텨서야 겨우 항일연군 대우를 찾았다고 합니다. 1939년 동북의 항일전쟁 형세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양증이가 이끄는 부대가 일본군이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1940년 2월 홀로 남은 양증이가 적에게 포위됐고 결국 희생됐습니다. 같은 해 이민 씨가 속한 항일연군 부대의 다수 병력은 소련의 극동지역으로 철퇴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국제공산당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한편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第一次是被敌人，我们刚才被敌人把我们已经追到黑龙江。第二次是1942年，那时候正式成立了88旅。 88여단은 소련 극동방면군 독립 제88 보병여단을 말합니다. 1942년 8월 결성된 88여단은 중국 공산당 동북위원회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88여단은 소련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곧 치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민 씨와 전우들이 무선 전신을 사용하고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며 무기 장비를 휴대해 강을 헤엄쳐 건너는 수영 기술 등 다양한 군사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민 씨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제1진 여성 특수병이 됐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이민은 88여단과 소련 장병을 따라 중국 동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당시 비행기에서 고향 땅을 내려다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말합니다. 大家都脑袋往下看了，不往上看了。哎呀，一过来那个黑龙江，大的过了江了，完了后呢是这个秋天呢，里边的那个山上那个红叶，可漂亮了。 70년이 지난 오늘도 그 당시의 전경을 이민 씨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그때의 전우를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一到春天的时候，夏天的时候，我就想起我那些个女战友们，唱着歌采野菜，虫秋秋，鸟鸣鸣，真是美妙的生景。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모자라는 열악한 환경도 일본의 미친 듯한 토벌도 이민 씨와 전우들이 합심해 항일하려는 결심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일본 육군성에서 발표한 숫자에 따르면 1931년에 9.18 사변부터 1937년까지의 6년간 일본 관동군 사상자는 총 17만 8,200명에 달했습니다. 1932년부터 1940년까지 동북 항일 무장단체는 15만 4,761차례의 전투를 펼쳤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일본군을 52차례 공격한 셈입니다.